국민핫플 홍대도 대학가 상권 붕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대학가는요, 학생들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손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가 상권은 잘 될 거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홍대마저도 말입니다. 임대문이라는 팻말이 여전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홍대 이러면 이게 기본적으로요, 국민 핫플레이스, 가장 뜨거운 장소 이런 뜻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꼬이는 장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임대문의가 이렇게 판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현장 경제가 얼마나 무너지는지 저는 보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게 홍대만 이럴까요? 홍대만 이렇지 않습니다. 신촌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연세대학교 앞에까지, 여기가 일반적으로 명물거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카페도 많고요, 먹을거리도 많고요, 진짜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똑같습니다. 홍대하고. 홍대 앞이나 별반 다른 점이 없습니다. 아니, 더 심각합니다. 어디 여기만 그렇습니까? 고려대 앞에는요, 고려대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가 건국대 앞에는요, 건국대 앞에도 주변 상권이 활력을 잃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보세요. 소규모 상가, 이게 100평 이하를 말하거든요. 100평 이하를 말하는데 공실률이 서울 전체는 5.8%입니다. 그런데 신촌 2대 상권은요 18.3%예요. 18.3%. 사실 과거 2015년 2분기부터 2017년 2분기까지 신촌 2대 상권은 공실률이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8.3%. 다시 말해서 5개 중에 하나가 비어있다는 뜻이죠. 와, 이게 코로나 때 명동 상권이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 비어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었는데, 그때 이후로 말입니다. 지금 신촌이나 이대 상권도 난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홍대요? 홍대 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대나 합정동 일대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9.8%입니다. 서울 지역 평균이 8.4%거든요. 이거보다가 지금 더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대학가 상권입니다. 월 환산 임대료를 한번 보세요. 마포구 서교동이면 홍대 앞이죠. 홍대와 합정동 일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1분기 이게 제곱미터당 말입니다. 14만 8,284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19만 553원입니다. 무려 28.5%가 올랐습니다. 진짜 많이 올랐죠. 서대문구 신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당 12만 8,243원이요. 지금은 17만 3,824원, 무려 35.4%나 올랐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요즘 시기에 지금 마포구 서교동에 가서 창업을 하시겠습니까? 서대문구 신촌에 와서 창업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못한다 이야기가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말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인건비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자영업자들은요, 웬만하면 사람 안 쓰려고 합니다. 워낙 인건비가 비싸서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에다 재료비는요. 재료비는 재료비마다 폭등하고 있잖아요. 이거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인건비 올라, 재료비 올라, 여기에다가 임대료까지도 20%, 30%, 40% 오르면 여러분은 창업을 하시겠냐고요. 아마 어느 누구도 요즘 같을 때 창업한다는 이야기 못할 겁니다. 여기에다가 전기료는 또 얼마나 올랐습니까? 가스료는 또 얼마나 올랐습니까? 여기에 관리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관리비 자체도 퉁퉁퉁 하고 올라갈 정도로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창업하는 사람이 바보다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하죠. 당연히 나올 법합니다. 지금을 창업을 하면 그냥 돈을 갖다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어렵다는 뜻이에요. 대학 가도 이 정도면 이대 앞 상권을 보면 여러분 이게 이화여자대학교 앞에 상권인데 이게 상권 같습니까? 거의 유령도시잖아요. 유령도시. 마치 유령이 나올 맛만 하잖아요. 지금 완전히 상권이 죽었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완전하게 최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이런 상권이 죽는 게 결국은요 상권이라는 것은 생기가 돌아야 되거든요. 생기가 돈다는 건 뭔가 볼거리도 많고요. 살거리도 많고 이게 먹을거리도 많고 다른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촌이나 이대 앞을 가면요. 이게 전부 다 말입니다. 프랜차이즈 천지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프랜차이즈 가서 음식을 먹어보면 맛있습니까? 저는 그 맛이 이 맛이나 저 맛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뭔가 할머니의 손맛이 있고 고향의 맛이 있고 아니면 특별한 맛이 있을 때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할머니하고 이야기도 하고요. 특별한 맛이 있을 때는 신기해서 들어가 보기도 하고요. 고향의 맛이 있을 때는 고향이 멀어서 못 가니까 여기서라도 음식을 먹으면서 아니면 문화를 즐기면서 고향을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특색이 없어지면요. 그 상권은 무너지잖아요. 아마 신촌 상권도 그렇고요. 이대 상권도 그렇고요. 홍대 상권도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특색이 없어지고 모두가 이게 뭐라 그래요? 일반화돼 버리니까 사람들이 많이 떠난다. 그래서 거기는 장사하기 힘들다. 성수동을 가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성수동은 성수동만의 어떤 특색을 가지고 사실은 재미있는 것, 뭐 볼거리가 있다는 뜻이죠. 맛있는 것, 먹을거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추억거리도 성수동에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거고요. 이게 여러분 아직까지는 경기가 나쁜 게 첫 번째예요. 경기가 나빠서 돈을 쓸 그런 여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니까 아직 현장 경제가 이게 확확 피어오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금리가 오르니까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 임대료까지 치솟으니까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거든요. 저는 건물주들이 전향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임대료를 많이 받겠다. 이거를 계속 고집한다면요. 저는 상권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오히려 말입니다. 상권을 더 죽이는 결과를 저는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풀리겠죠. 그때 가서 달라질 거를 생각을 하면 지금 오히려 욕심을 내는 것보다 임대료를 조금씩 내려서요. 저는 장기를 계획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창업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창업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 창업을 자칫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나마 고생해서 벌은 자산, 저는 그 자산도 다 날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관망하면서 시장을 지켜보는 것,
그러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자영업에도 선수들이 있어요. 그런 선수들은 잘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장 참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겠다. 그 말씀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